자, 어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이제 앞으로 나올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어제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 어떤 식으로 진실 공방이 벌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헌재에서 벌어질 예정인 진실 공방과 그 과정에서 나올 증언들이요, 또 영향을 끼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키를 쥐게 된 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어왔죠.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과연 응할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의원님.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권한이 없는 어떤 공수처가, 그리고 영장 쇼핑, 판사 쇼핑하듯이 영장을 받아서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시하면서 강제 체포,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무리와 어떤 그 불법을 이제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에 이제 응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이고, 또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관할이 또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던 서부지법의 어떤 문제점이 이제 해소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특히 지금 이번에 공수처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떤 갈등을 남기게 이렇게 강제 체포를 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수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공술의 공수처가 돼버린 거죠. 네. 일단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조사 방법도 지금 좀 궁금합니다. 과연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의 일부 내용에 의하면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 한 가지, 오늘 중으로 또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마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제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칠 것 같고, 조사 방법은 방문 조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강제 인치 관련돼서 상당한 또 논란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논란을 또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사의 목적은 사실 진술을 받아내는 것인데 주로 설득을 합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안 나오게 되면 설득하는 양상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을 설득해서 조사받는 방법은 가서 조사받는 방법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구속기간이라는 조사의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만약 구속 안 했으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은 그렇게 아마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큰 것이 지금 이제 보안 수사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수사를 개시하는 게 아니고, 네. 수사를 직접 개시할 때는 그런 수사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수처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사권 논란을 이유로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